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큰 소리로 야옹대는 것이죠. 상대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 이런 소리를 내는 것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고양이의 언어를 배워볼까요? 지금까지 고양이의 표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고양이의 언어를 배워볼까요? 사실 고양이는 그렇게 말이 많은 동물은 아닙니다. 고양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한참 관찰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서로 야옹야옹 다정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발정기가 아니라면 거의 보기 힘듭니다. 반면 사람에게는 미용, 이용, 미용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거나 관심을 끌고 싶기 때문에 하는 언어 표현입니다. 사실 고양이가 야옹거리는 것은 어릴 때 엄마에게 많이 보이는 행동인데요. 때문에 다 큰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일종의 퇴행적 심리, 보호자에게 의탁하는 행동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사람과 사는 고양이들이 그렇지 않은 고양이들에 비해서 더 높은 톤으로 자주 야옹거린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유독 큰 소리로 야옹거리면서 계속 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좌절의 감정을 호소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사료를 달라거나 문을 열어주길 원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큰 소리로 야옹대는 것이죠. 따라서 보호자는 이럴 때 고양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집 고양이는 골골대는 소리를 많이 내요. 맞아요. 이렇게 골골대는 소리를 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입을 닫고 내는 고양이의 모든 소리를 통칭해서 머머라고 합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퍼링은 고양이가 입을 다문 상태에서 후두 근육을 수축해서 내는 소리로 한 27Hz 정도로 고양이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입니다. 고양이 보호자들이 다 알다시피 이 골골송은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고양이가 아주 어릴 때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엄마 고양이 역시 이 소리를 내서 아기 고양이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한편 주의해야 할 점은 퍼링은 대체로 기분이 좋을 때 내는 소리이긴 하지만 고양이가 퍼링을 할 때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플 때, 분만할 때, 심지어 죽기 전에도 고양이가 퍼링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이유가 밝혀져 있진 않지만 퍼링의 낮은 주파수가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란 추론이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고양이의 표정에서처럼 고양이의 언어를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상황, 표정, 자세 등을 모두 종합해서 고양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머에 포함되는 또 다른 고양이의 언어에는 스릴, 철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최대한 묘사해보자면 가볍게 푸르륵 푸르륵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이건 사람이 따라하기는 힘든 소리인데요. 고양이 진료를 보다 보면 우리 집 고양이는 야옹거리지는 않고 이상한 소리만 내요 라고 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왕왕 만나게 되는데 이 중 많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역시 퍼링과 유사하게 상호적으로 친근한 교감을 하고자 할 때 고양이가 내는 소리입니다. 밥을 주러 갔을 때 길냥이가 반갑게 다가오면서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낮잠을 즐기던 고양이가 깨어나서 기지개를 편 후 만져달라며 다가올 때에도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고양이 소리도 있나요? 그럼요. 대표적인 것이 하악질이라고 일컬어지는 히싱입니다. 고양이는 이때 입을 벌리고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소리와 함께 탁
하면서 침을 뱉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하악과 비슷하고 더 날카롭게 울부짖는 소리를 슈렉이라고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역시 고양이가 고통스럽거나 매우 두려울 때 내는 소리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밥을 먹을 때도 일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주로 특별히 맛있는 것을 주었을 때 이런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고양이에게 음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런 소리를 내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높게 올 이런 소리를 내는 것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 적대적인 고양이와 대치할 때 혹은 고양이가 당황했을 때 낼 수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묘사한 소리들은 모두 고양이가 부정적으로 내는 소리로 경계하는 상대에게 저리 가, 안 가면 공격할 거야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터링이라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주로 사냥감 등을 발견하였지만 직접 잡을 수 없는 경우에 턱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인데요. 따다닥 이렇게 창문에서 새를 바라보거나 장난감을 지켜보면서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의 몸짓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양이의 몸짓 언어는 크게 분류하면 상대와의 간격을 멀리하려는 적대적 자세와 간격을 좁히는 친근한 자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와 간격을 멀리하려는 적대적 자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대에게 경고하는 자세는 멀리서도 뚜렷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행동이 크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최대한 고추 세워서 곧게 쭉 서고 허리를 위로 구부려서 최대한 몸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털 역시 곧게 세워서 몸짓을 부풀리는데 이런 행동은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따른 것이죠. 꼬리도 털을 부풀려서 크게 만드는데 대체로 꼬리의 기저부는 곧추 세워져 있지만 끝부분은 이렇게 꺾어져서 아래로 처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상대에게 측면을 보이는 형태를 취하는데요. 이 역시 몸의 크기를 과시하고 자세를 크고 과장되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귀는 상대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낼 때에는 앞쪽을 향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방어적인 경우라면 뒤로 납작하게 젖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은 중간 이상으로 산동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방어적인 경우에는 눈꺼풀을 살짝 감아서 상대의 공격에 대해 대비하려 합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 앞발을 들어서 언제든지 상대를 때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죠. 이때는 평소 장난삼아 하는 냥냥 펀치와는 달리 발톱이 쫙 드러나고 더 접근하면 순식간에 확 앞발로 후려치는 공격을 하죠. 한편 영역의 경계에서 두 마리 고양이가 마주쳤을 때 이런 적대적인 시그널이 오고 간다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지만 알다시피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직접적인 싸움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크게 다치면 의지할 곳이 없어서 굉장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 한 마리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 다른 고양이는 대체로 상대가 도망가는 것을 용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방어적일 때 고양이는 최대한 몸을 바닥에 붙입니다. 배도 땅에 아주 가깝게 붙이고 다리도 배 아래로 최대한 집어넣습니다. 꼬리 역시 다리 사이로 말아놓고 귀도 납작하게 눈도 개슴츠레 살짝 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이는 적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이죠.